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3월 고2 모의고사 동아시아사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감이라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만 좀 감을 잡는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세한 풀이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고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할게요. 1번 되겠습니다. 가야 유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일단은 지금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비파형 동검이죠. 자, 비파형 동검은 여러분들 다 청동기 시대인 거 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청동기에 관련된 유물이죠. 다른 나라 거긴 합니다. 자, 그래서 봐야 되겠는데 지금 확실히 아닌 걸 걸러내면 되겠죠. 1번은 주먹도끼이기 때문에 구석기인 거 아실 거고요. 이거는 청동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3번이 딱 청동기가 됐으니까 3번이고요. 중국에서 한 거고요. 4번은 금동대항로권이 우리나라 거죠. 삼국시대에 나온 거고요. 5번은 신석기 시대 때 나온 유물입니다. 조개 가면이죠. 여기다가 여러분 얼굴 갖다 대고 잉 하면 되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2번 가겠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빠지지 않는 황제가 바로 2번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정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중국을 통일했고요. 황제 칭호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년제 중앙 집권체제였고요. 누구일까요?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나라죠?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한 사람이죠. 중국에서 차이나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이 진,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바로 답은 뭐 어렵지 않죠. 4번입니다. 만리장성을 만들었지요. 제일 큰 이유는요.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북방 민족들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국가 안정도 취할 겸 그런 거고요. 태학은 우리나라도 있지만 소수민망 국구려 있죠. 하지만 중국에도 태학은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과거제. 과거제는 지금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연개소문 때 수나라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 수나라. 수나라 때 이 수문제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수문제라는 황제가 이 과거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형태의 과거제 관리를 뽑는 방식이 있었지만은 과거제라는 걸 도입한 거는 좀 완성된 느낌의 그거는 바로 이때입니다. 수문제고요. 자금성문서라는 거는 이때가 아니죠. 이거는 좀 더 뒤에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원나라 대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명나라쯤 돼야 조선시대, 조선 전기 때를 걸치는 그런 왕조죠. 명나라쯤 돼야 자금성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영어로는 Forbidden City입니다. 금지된 도시. 아주 이름 멋지죠. 삼성육부는 당나라가 돼야 되죠. 수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었지만은 좀 더 수나라 누구나 더 짧았으니까 당나라 좀 돼야지 5번 같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3번. 이거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국 전역을 남북을 나누면 남쪽과 북쪽이 공존했죠. 북쪽은 북방민족들의 나라고요. 남쪽은 좀 더 순수한 한족과 강남, 그러니까 중국 남부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 종족 관련 정책을 물어본다면요, 바로 4번입니다. 사실 효문제 하나 정책. 물론 한족들이 좀 약했거든요. 이때 좀 취약 약해가지고 북방민족들이 만리장성 아까 말했던 만리장성 이걸 넘어서 그 중국 북부 북중국을 차지하는 했지만 문화는 중국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현지인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선비족이었죠. 그다 북방민족이 이 선비족 정권이 이런 그 중국 민족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비 민족들의 문화를 좀 배제하고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그 해당되는 민족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선비 실제로 민족들은 우리나라를 치면은 우리나라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일본 문화를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도 일본으로 우리가 점령을 한 다음에 일본으로 쳐들어갔어요. 우리가 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본을 쳐들어가서 우리가 일본을 다 점령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일본 다 점령한 다음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뭐 다 아실 수도 있는데 1번은 뭐 아실 거고 2번은 삼국시대 때 얘기입니다. 이거 일본 정권 얘기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 삼국시대 도웨인도 삼국시대쯤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 초기 문화에 영향을 미쳤죠. 5번 같은 경우는
현무제가 되려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쯤 돼야 됩니다. 고조선 때 그 한무제가 고조선 멸망시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 갈게요. 네, 소손령 나오고요. 서희라고 하려면 딱 고려 전기쯤이죠. 한 11세기쯤 돼야 되니까요. 이때 그 침입한 나라가 아닐까요? 거란이었죠? 이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거란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란에 대한 내용. 거란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북이 현무제 같은 경우는 좀 북방민족이긴 했지만은 완전히 한족 문화를 흡수하려고 했다면 이 거란 같은 경우는 중국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유 문자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서도 쓰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문화를 지키려고 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굴품제는 신라 내용이고 견낭사는 저기 나라 시대 때, 특히 나라 시대 때 많이 발달했죠. 일본 통일신라 시대 때 일본이거든요. 헤이안 때는 견낭사가 있었긴 있었지만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이안 때가 되면은 이미 뭐 당나라도 박살이 난 시기고, 그리고 고려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신라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배울 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일본풍의 문화로 좀 많이 집중하게 되는 국풍이죠. 국풍 문화로 좀 가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다는 얘기죠. 헤이안 때. 4번 수나라죠. 5번은 인질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은 뭐 정기적으로 방문해라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에도만보 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후기 때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5번. 주인 딱 성리학 나와야 됩니다. 2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됩니다. 남송 때. 남송 때 사람입니다. 남성이란 거는 북송도 있었다는 얘기네? 오케이. 금나라 여진족에게서 북중국이 먹혔기 전에는 북송이고요. 그리고 먹힌 다음에 남송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수도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져가지고 각각 북송, 남송이 되는 거죠. 자, 천호제는 몽골 얘기고요. 원나라. 사고전서 같은 경우는 걸륭제 얘기입니다. 청나라 때요. 독서삼품간 통일신라 얘기죠. 본인만국 정도는 명나라 말기 때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예수의 선교사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최초로 한문의 동양 세계 지도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안 풀어놓은 문제 없죠. 6번 가겠습니다. 왕조인데요. 자, 이 당시 당나라 얘기인데요. 이때 진짜 장안이 정말 이렇게 워낙 형제가 많다 보니 이렇게 그 사각형 모양의 도시를 만들 수가 있었죠. 이것을 따라 나라가 있죠. 일본, 발해가 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못 따라해요. 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수도 경주였죠. 경주 이거 못해요. 네. 자, 그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당나라 얘기니까요. 네, 1번이죠. 당나라 말기 때 당나라 박살나는 원인이 당나라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를 안사이난으로 꼽고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뭐 절도사도 들고 일어나고 뭐 그 경제력도 막 약화되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1번입니다. 네, 대월제에 파견된 장관 이거 한나라 얘기겠죠. 네, 이거는 그 완전 고대로 가야 되고요. 백운동은 두세붕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내용이고요. 조선 중기 때 살림시대 살림 정권 있었을 때 있고요. 살림이 좀 많이 득세했을 때 나름 득세했을 때 공행은 이거는 청나라 후기 때 그러니까 아편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경제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은 뭡니까? 뭐 인도세 즉 사람이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일단 내는 돈이죠. 그리고 토지세 거두는 걸 모두 은으로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현물로 내고 뭐 다른 특산물로 내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머니 돈 즉 은으로 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주로 화폐 수단이 은이었으니까요. 네, 스페인하고도 여러 가지 서양 나라도 은 썼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일조분법 관련해서 설명할 거 많은데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7번 갈게요. 적절치 못한 것은 도이토미의 것이 인지메란이죠. 네, 동아시아사니까 인지메란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닌 거 해볼게요. 왕한옥신법 이거는 북송 얘기죠. 아까 남송이었던 이거 북송 얘기입니다. 네, 3번이 바로 답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맞는 얘기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 조선 쳐들어왔죠. 그래서 조선도 좀 약해졌고 명나라도 조선을 도우다 보니까 그리고 보바이난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내에서도 이 시기 때
반란 진압하느라 좀 국력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있던 여진족이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8번 갈게요. 예, 드디어 근대 문제입니다. 청나라를 몰아내자. 청나라를 도와서 외세를 몰아내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사 외교관 공격했고, 아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8개국 연합군이 이런 베이징을 점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국내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 중국 내에 있는 그 외국인을 자국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의화단이죠. 예, 부청멸량, 이 부청멸량이라는 걸 내걸었죠. 딱 1900년쯤 발생했던 겁니다. 예, 중국 동맹에는 수능과 관련돼 있죠. 나중에 중화민국 만들어지는 그런 거고, 국민당은 사실 뭐 순원의 사상을 이어받은 단체긴 한데 좀 더 장데스 느낌이 좀 강해지긴 하죠. 나중에 3번 같은 경우는 태평천국운동입니다. 태평천국운동. 그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네, 크리스트교인이라고 하고 뭐 예수의 뭐 자기 자신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자처를 하죠. 그래서 그 중국 내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청나라를 박살내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신간에는 뭐 아시죠? 뭔지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9번. 네, 이거는 뭘까? 보는 나라 시대고요. 아까 삼국시대 때 일본이라고 했죠. 특히 통일신라 때쯤 부분입니다. 뭐 쇼쇼인 정창원의 보물이 있다. 절이겠죠? 그러면 절인 거 5번밖에 없는데. 3번은 절이긴 한데 이거는 뭐 석굴암이니까요. 4번 바보탑이니까요. 2번 같은 경우는요. 대안탑이라고 해서 대안탑. 대안탑. 클 때 할 때 그 대자예요. 대안탑인데 당나라 때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현장이라는 스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그 법을 구하러, 구법하러, 그 뭐고 진리를 구하러 인도로 가죠. 예, 불교의 그 발상지니까요. 여기서 겪어왔던 뭐 고통스러운 부분들, 뭐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대당 서역기라는 책을 만들고요. 물론 뭐 구법 순례에 관련 건지 인도에 관련 거, 아무튼 그런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과정들, 그 여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서유기로 만들어지고요. 아무튼 그것들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2번을 만듭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전방 후원분이라고 해서요. 앞에는 삼각형, 뒤에는 원 모양인 그런 무덤이고요. 좀 큰 규모죠. 이게 지금 뭐 건물 하나일 거니까 이것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공위성으로도 보이겠죠. 조금 줌인해서 보면은 제 이름처럼 줌인. 자, 아무튼 뭐 고대 시대 이거는 삼국시대 도레인과 관련돼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나라 시대이긴 하지만 1번이 좀 내용은 시대가 좀 비슷하지만은 좀 핀트가 안 맞는 내용이니까 5번이 답이겠죠. 그다음 10번. 네, 10번 내용으로 적절한 거 한번 볼게요. 대도를 옮겼는데 중요한 거는 명나라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는 남경이 수도였는데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설명에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원나라 베이징 이거를 무시하고 이제 명나라가 자금성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명나라가 세워지자마자는 아니고 좀 지나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예, 베이징을 다시 수도 옮길 때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원나라는 원래 카라코룸이라는 수도가 있는 그 카라코룸 맞나 아무튼 그 원나라 원래 수도가 있는데 중국으로 원나라 만들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징을 수도 옮긴 다음에 원나라를 고치고 뭐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쿠빌라이 칸 때, 그 원나라 세조 때 일이죠. 아무튼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얘기입니다. 남송정발한 거죠. 딴 건 뭐 패스하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분석행류. 두 개만 다 가되겠다. 네, 글무반은 뭐 우리나라 거 고려 건가 싶고요. 이거는 진시황이겠죠. 이거는 청나라 강희제가요. 명나라 잔여 세력들이에요. 한쪽 잔여 세력들인데 워낙 좀 청나라에 좀 잘한 척하면서도 뭔가 반기를 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진압하고 그랬던 사건이고요. 정확 함대는 명나라 초기 때 이때가 영락제가 한계시기인데요. 명나라의 어떤 그 조공책봉 명나라의 중화 사상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강하고요. 뭐 그런 이웃과 나라 관계에 다짐을 위해서 외국으로 함대 파견한 거죠. 실제로 제일 멀리 간 곳이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그쯤까지 모잠비크 그쪽까지 갑니다. 마다가스카르도 가고요. 그래서 뭐 그 얼룩말도 대고고 뭐 그렇게 하죠. 그다음 11번입니다. 예, 이게 바로 정화 원정이랑 좀 비슷한 시기 때 내용이에요. 조금 더 뒤인 것도 좀 있지만 비슷하면 그나마 좀 비슷해요 시기가. 은나라 유통, 은 유통액이에요. 포토시 광산. 이함이 일본이 은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건 은 유통액이고요. 답은 뭐 바로 뭐 4번입니다. 그 명나라의 대표적인 조세 제도 일조편법인데 이거는 청나라의 지정은제랑 좀 한 단계 아래 내용입니다. 사실 좀 시대가 앞이잖아요. 이때는 지정은제가 이미 지세 정세로 모든 세금이 통일되었지만 이때는 지세 정세가 통일이 안 된 시기예요. 명나라는. 지세는 토지, 정세는 뭐 사람 머리로 되는 거, 인두세. 그런데 지세도 여러 가지 거둔 수단이 많았는데 이거를 은으로 통일시키는 뭐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증조선은 경덕전이고요. 도자기 내용입니다. 백자 뭐 그런 거고. 탈라스는 아빠스 왕조, 이슬람의 아빠스 왕조랑 당나라 싸움이죠. 종이 기술자가 많이 통일십니다. 종이, 페이퍼. 구황작물, 시대는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완전 힌트가 안 맞죠. 뭐 감자, 뭐 고구마 그런 거 나와야 됩니다. 포르투갈 머스켓 소총이죠. 뭐 소총. 12번 가겠습니다. 네, 가마코라는 우리나라 딱 무신정변 시기 때쯤 악부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기 쉬워요. 일본도 우리나라 무신정변 시대 때 나름대로 여기도 가마쿠라 왕조 역시 무신정권이었습니다. 네, 가마쿠라 왕조 자체가 좀 더 무신의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왕조 자체가 장군이 정권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네, 일본 최초의 무신정권 시대가 바로 가마쿠라인데 이때 우리나라도 역시 무신정권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걸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무르마치 왕조는 우리나라 고려 말기 때, 예, 고려 말기 때 조선 초기 때 무르마치를 맛보였고요. 명나라 중국에는 명나라 때 대충 봤을 때 무르마치 맛보였습니다. 에도마포는 그 중국이 청나라일 때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인조 막 그럴 때 있죠. 예, 그런 시기 때 일본에 맞보고 에도마포가 사실상 일본이 근대화되기 직전에 마지막 막부가 에도마포였습니다. 네, 그래서 에도마포가 박살난 다음에는 바로 메이지 유신으로 가죠. 근대화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거겠네. 가마쿠라 때 이제 고려랑 몽골이 일본으로 가죠. 몽골 근데 이때 가미가제 태풍 덕분에 두 차례나 뭐 플러스 알파 하겠지만은 태풍 때문에 거의 뭐 작살나죠. 물론 일부가 상륙을 해요. 근데 뭐 전력이 뭐 아주 강하겠습니까? 거의 박살나죠. 그랬다고 일본 피해가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상륙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분명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영왕군의 큰 규모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적었던 거죠. 자, 야요이 시대는 고대잖아요. 다이카게시는 쇼토쿠 태자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좀 더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도 후반 그런 부분이고요. 한 6세기 그쯤 돼야 되고요. 6세기 좀 넘어야 되고 이와쿠로 살펴다니 바로 메이지 유신 때 그 걸친 시기입니다. 근대화할 그 시기 때입니다. 5대 19 혼란 수습을 한 게 바로 송나라죠. 네, 고려와 맞떨어지는 고려 초기와 맞닥떨어지는 정권, 송나라 정권, 북송 정권입니다. 통신사가 바로 답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음 13번. 이건 뭐 바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바로 2번이거든요. 2번 하고 이건 뭐 따로 풀이 안 할게요. 각자 나라별로의 어떤 그 서민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키우에는 파나인데 일본 거고요. 나부키도 일본 거고요. 경극은 중국 거죠. 예, 청나라 때 좀 많이 유명했던 거고 홍롱은 중국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14번. 네, 여기는 상해로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난징입니다. 아무튼 중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본 거인 거랑 조선인 건 빼면 되죠. 일단 뭐 주원장 중유전쟁 돼 있으니까 상하인지 확실히 북경은 아니에요. 북경은 위긴 하죠. 이게 난징이긴 해 사실 난징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게 상하인지 난징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 심지어 뭐 이게 뭐 광저우인지 막 헷갈리시잖아요. 좌우지간에 일단 뭐 확실히 뭐 상하이나 뭐 난징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대지마
이거는 나가사키 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에 보시고요. 일본의 유일한 포르투갈과의 그 교류 장소, 뭐 나름 그런 거. 아, 포르투갈이 아니라 네덜란드죠. 정정하겠습니다. 네덜란드랑만 교류했던 뭐 그런 부분이고요. 에도마 부대입니다. 청해진, 뭐 장보건 우리나라니까 됐고 완도죠. 이거 강화도니까 됐고 시모노세키 일본에 진짜 시모노세키 있거든요. 혼슈섬이 있는데요. 혼슈섬 왼쪽 맨 끝에 있습니다. 나가사키랑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네, 규슈 지방에 규슈섬에 있죠. 네, 난징 조약이 5번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난징 조약이네요. 결국 여기서 난징이었네요. 네, 뭐 더불어서 난징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명나라 최초의 수도가 난징이죠. 아까 잠시 말했는데 주원장 수도로 삼았던 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난징 대학살 벌어지죠. 진짜 참혹했습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한때 난징에서 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기억적인 거긴 하지만 15번 이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 때처럼 여기도 17도선 네, 17선 가지고 이제 북남 나누죠. 남은 민주정권, 북쪽은 공산정권이었는데 우리처럼 똑같아요. 남한 그 베트남도 역시 이때 60, 70년대에는 남쪽이 자유정권, 이쪽이 공산정권이었거든요. 자, 아무튼간에 결과적으로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죠, 베트남.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은 몇 번일까요? 이때 그 뭡니까? 베트남 종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사실은 닉슨 독트린이에요. 미군이 이때 남베트남을 지원을 많이 하죠. 근데 닉슨 독트린의 핵심,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전역에서 미군의 개입을 좀 최소화시키겠다. 거의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베트남 전쟁에 워낙 또 많은 그 미군들이 무리하게 될 때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전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뭐 그런 거죠. 알아서 하겠지. 베트남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가요. 물론 공산화 됐죠. 아무튼 이거는 뭐 1940년대 부분이고 이건 1988년이죠. 예, 이거는 아까 뭐 난징조약 관련된 부분, 아까 아편전쟁 이후로 인한 결과 이거는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실질적인 계기가 되죠. 16번. 자, 이거는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 겁니다.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과 관련된 설명 뭘까요? 바로 4번으로 바로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됐고요. 5번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조약. 아까 정리를 했죠. 그 여기서요. 몇 번이었습니까? 네, 14번 문제가 16번 문제랑 연관이 있습니다. 네, 5번이 바로 난징 조약이에요. 아편 전쟁으로 인한 청나라의 패배, 영국에게 패배했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17번. 이번에는 뭐 근대문물 수용 아니겠습니까? 끝 됐고요. 고중학은 참고로 청나라에서 발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옛날 그러니까 성리학을 좀 성리학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7번 됐고요. 18번. 자, 18번 같은 경우는 일단 남한주 천도를 폭파한 뒤에 만주 차변, 만주 침략했습니다. 만주 사변이죠. 예, 31년 루고차 사건이 알아내죠. 아무튼간에 이건 중일 전쟁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이랑 중일 전쟁을 사이에 둔 사건 이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웠어요. 고의 문제치고는 어려워요. 3점 당연히 나올 만합니다. 찍어서 만주 나왔으니까 뭐 1번 찍을 수도 있는데 답은 1번 맞습니다. 가 때문에 1번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주 침략한 다음에 너무 만주가 넓으니까 괴뢰국을 만드는 거죠. 꼭두각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참 모순이지만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황제를 그 당시 푸이 황제가 폐위됐을 때 4살이었거든요. 이때가 되면 한 30대, 20, 30대쯤 됐겠네요. 이때 이제 만주국 황제가 됩니다. 아이고야. 네, 자금성에 갇혀있다가 신해영령은 청나라가 박살내는 거죠. 이것도 푸이 황제 폐위와 관련돼 있네요. 이건 못했고요. 진주만 공격은 미국으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번. 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보니까 일본이 그
그 심판을 받고 있네요.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야 되겠잖아요. 네, 그 부분이 당연히 4번일 것 같고요. 4번인데 한일 기본 조약 자체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걸 전제해야 되겠죠. 한일이니까 당연히 뭐 4번일 거고요. 한일 기본 조약은 1963년 1963년 발효가 되기 시작한 건 실질적으로 64년쯤 시작됩니다. 뭐 대한제국 1897년 20세기가 되기 전에 파리강 회의는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이죠. 1919 3.1운동이랑 좀 비슷한 시기고요. 테나무 사건은 80년 후반이 돼야 됩니다. 워낙 이제 덩샤오핑이라는 이때 주석이었는데 중국을 근대화시키고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이제 시장경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따라가지고 민주화까지 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맞는 거지. 경제는 시장 도입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이거 사회주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티에난먼 사건입니다. 네. 20번 가겠습니다. 네,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보통 20번에 덩샤오핑, 바로 덩샤오핑 나오네. 네. 선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셴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참고로 셴젠 바로 밑에 있는 게 홍콩입니다. 홍콩이랑 셴젠이랑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홍콩에서 육로로 올라가면 셴젠 나옵니다. 예, 이건 뭐 흑묘, 백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흑고양이, 흑고양이 뭐 그냥 뭐 잘 살게만 하면 된다 뭐 그런 거 같은데 당연히 뭐 3번이겠죠. 예. 중국이 원래는 고립했어요. 시장경제 발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늦게나마 이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덩샤오핑 전에 주석이었던 나름 그런 전 주석이죠. 바로 신중국을 만들었던 그렇죠. 마오쩌둥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사망했거든요. 79년에. 그래서 80년대가 돼서 바로 그 시장 경제를 도입하죠. 덩샤오핑이.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근기기국은 양무운동이고요. 허니옥조는 독립협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입헌군주제, 최초까지는 모르겠지만 입헌군주제를 만들려고 했던 문서이고요. 대한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법자강운동 이건 강요웨이, 강유위란 사람이 늦게나마 양무운동 실패하고 이제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청나라를 개화시키자. 청나라를 제도라든지 뭐 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바꾸자. 서양화시키자라는 거 그런 거였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뭐 내용 끝나게 됩니다. 오사운동 같은 경우는 3.1운동 일어난 1919년 그 해에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오사운동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경대 학생들이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자, 아무튼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요구를 반대하는 거죠. 뭐 나중에 배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21개조 요구가 있어요. 21개조 요구. 중국에 좀 불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 막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동아시아 싹 끝납니다. 자, 어떻게 도움 되셨나 모르겠는데 고2거라 아직 이 모든 내용들을 알지 못할 수 있는데 중학교 역사에는 나왔을 겁니다. 중학교 역사. 중학교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이것 좀 풀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이거 다 안 맞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수능대 잘해야지. 맞죠? 아무튼 이거 수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역시 궁금한 거 댓글 있으시면은 댓글 달고 있으시면은 댓글 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이상 주미였습니다. 아디오스.